자, 지금부터는 제4편 건축법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표를 보니까요. 용어 정의에 관계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 대상에 관한 문제들이죠. 바로 그런데 이제 한 문제꼴로 꾸준히 나온다라고 예상하시면 되고요. 자, 9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물어봤어요. 용어 정의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하층에 대한 개념 설정이 나왔죠. 지하층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축물이 바닥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 있죠. 내려가 있는데 내려가는 깊이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그래야지면 되는 거죠. 1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개축이라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나오는 거죠.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우리가 이제 건축행위라는 게죠. 건축행위. 이제 개축이라는 지문이 나왔는데 천재지변이나 그럼 더 이상 읽지 맙시다. 왜 천재지변을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개축은 인위적으로 철거하는 상황이고 재축이 천재지변 등으로 있어서 멸실이 되는 경우죠. 그럼 벌써 거기에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거기 다음에 이제 같은 크기로 짓는 거죠. 같은 크기는 맞지만 일단 원인 관계가 서로 틀렸죠. 니은만 틀렸고. 디귿번입니다.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징계재축에 해당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맞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수선이라는 게 있죠. 대수선 보면 여기 있습니다.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 변경하는 걸 대수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도 같이 아셔야 돼 보시면은 자, 이제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 수선 변경 지선은 징계재축에 해당하지 않을 때가 또 대수선이라고. 정확한 표현 나왔네. 디귿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연면적 계산할 때 나오는 거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면서 용적률 산정할 때는 빼는 게 있죠. 지하층 면적 빼라. 지상층의 부속 용도 주차장 면적 빼라.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을 빼라. 그 다음에 이제 경사지붕 대피 공간 면적 빼라고 있죠. 그걸 물어본 거야, 직접적으로. 그래서 거기 50층 이상이니까 초고층 건축물이고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빼고 계산하게 돼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우리 건축법의 주요 구조부라고 그러죠. 주요 구조부 아시죠, 이거? 뭐, 주 계단에서 내기하면 바보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지 보내주기가 됐든 간에. 건물에서 가장 기본 골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사익기둥 제외됐네. 그 다음에 작은 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차양도 아니고, 옥외 계단도 아니고. 그럼 결국에 남는 것은 지붕틀이네, 지붕틀. 지붕틀만 주요 구조부에 해당됐던 거죠. 그 종류 묻는 문제였죠. 종류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99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이라고 했었을 때 건축이라는 것은 구성이 5가지로 되어 있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를 건축이라고 하는 건데요.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저 같으면 다 5번 그냥. 모두 다 맞다며. 자, 여기 여러분들 97번 같은 경우는 그 지문을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2개밖에 선택을 못 하게 돼 있잖아. 맞는 게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예를 들어 99번 같은 경우는 뭐 기억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다 4개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 모두 나오면 그냥 모르면은 5번 하라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아무튼 우리 문제가 아무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최근에 계속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도 뭐 이제 정 자신 없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번.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건물을 새로이 지었다. 그걸 신축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5층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물이 7층으로 늘렸다. 증축이라고 그러지. 층수가 늘어났으니까. 태풍으로 멸실이 됐네. 멸실이 됐으면 재축이죠. 다시 다시 같은 규모로 쌓았으니까 재축 맞고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대지 안에서 옆으로 5m 옮겼다.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데를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뭐 4개 다 건축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들. 답은 5번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조금 뭐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좀 지저분하게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다중이용 건축물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말하게 되는데 일단 크기는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종류로서 문집, 종교, 판매,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 시설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층수가 16층 이상의 형태를 말하게 되는데, 이거 외우실랍니까? 외워서 답 찾아도 관계 없습니다만은. 말씀드렸잖아.
가로 안에 뭔가 있다고, 가로 안에. 그렇게 판단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라서 제가 자꾸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보시게 되면 일단은 종교시설입니다. 일단 종교시설이 있긴 했었어. 근데 4천이라네. 5천이 넘어야 된다니까. 1번 아니고. 문집시설입니다. 자, 문집시설 있네요, 일단. 문집시설이 있는데 5천, 일단 거기도 맞았어. 근데 전시장 때문에 틀렸다고. 전시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입니다. 자, 숙박시설. 숙박시설 중에 관광숙박에 해당되는, 관광호텔은 관광숙박이잖아. 관광호텔. 근데 4천은 일단 틀렸지만은 몇 층이야? 16층이니까 맞잖아. 16층이가 맞고.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제 눈에는 없는 글자인데. 제 눈에는 없습니다. 틀렸고. 문집시설이네요. 문집시설 일단 여기 들었어. 5천도 맞았어. 근데 또 뭐야? 동물원인 동물원. 답은 지금 현실적으로 3번이 답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2번과 5번 같은 경우는 5천이라는 숫자는 맞죠? 5천이라는 숫자는 맞지만 뭐가 틀려서 전시장, 동식물은 제외된다가 포인트였던 거지, 이렇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래 이제 대비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 앞으로 이제 접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이거 아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로 안에서 제외되는 것들 나오면은 꼭 좀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건축법 시험 문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단 3개 기억하세요.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나오면 무조건 제외되는 파트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것도 하나의, 지문상의 판단할 때는 하나 요령으로 응용을 해 주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번이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다음에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이제 크기가 1000이야, 1000. 1000이고 여기 보니까 또 동물원, 식물은 또 제외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지만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또 그렇다고 한번 같이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101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나오는 거죠.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건축물이 뭡니까? 모양. 건축물이 뭐더라? 지붕, 기둥, 벽, 이에 딸린 시설물, 이걸 건축물이라고 한다는 거지. 근데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게 있다는 거야.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게.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대상을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일단은 지정문화재 적용 안 받네. 그 다음에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보행시설인데, 그 철도 관련 시설물. 철도 부지 안에 있으면 적용 안 받는 거야, 무조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적용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거 적용 안 받는다며. 거기 쓸데없이 플랫폼이라든지 보행시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영역 아니냐, 바깥쪽에 문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종류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지역자치센터 적용 받아야죠. 지역자치센터는 뭐 법 적용 없이 지겠습니까? 당연히 적용받는 거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 예상됐던 문제. 이건 반드시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암기하세요. 여기 보면 이제 하천법에 따르는 수문 조작실인데요. 자, 7월 20일자 시행인데요. 이번에 그 시험 공고가 7월 27일 날 나는 걸로 이미 나왔죠. 그러니까 7월 27일 날 공고가 나기 때문에 공고일까지 시행되는 법령은 시험 범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7월 20일자니까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문 조작실도 여기에 포함돼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제2장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 등에 관계되는 내용 들어갑니다. 자, 건축물 건축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하나 봅시다.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해당되는 거죠. 건축물 건축이라는 전체 체계예요, 체계. 이제 허가권자 사전 결정권에 관계되는 것, 건축물의 종류에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허가권 행사 과정에, 대형 건축물 허가권 행사라든지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 허가 거부, 허가 제한, 허가 취소 등등, 뭐 이런 내용들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102번 문제는 신고 대상 건축물이 나왔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건축물이 분류관계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건축물이 분류관계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을 허가받고 짓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중에 크기가 적은 몇몇 가지 건축물들은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 간주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크기가 적은 것들이 뭐 있어? 바파로, 올백, 203미, 250, 창의 축사라는 숫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로 이거. 이 자체를 묻게 된다고요.
그래서 1번 봅시다. 바팔로네. 바팔로. 근데 여러분 잘 봐봐. 바닥 면적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계재축이야. 근데 그 1번이 뭐야? 85제곱미터 이내까지는 맞았는데 단층 건축물의 신축이네요. 증계재축인데 신축이 나왔어. 그럼 허가사항입니까? 착각하면 안 되지.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 전체 땅덩어리 안에서 100제곱미터 이하는 전부 다 신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100이라고 하잖아. 그럼 봐요. 단층 건물인데 바닥이 85야. 그러면 연면적이 85밖에 더 되냐고. 연면적 100제곱 이하는 전부 다 신고거든요. 우리 출제위원들도 뭐 죄송 표현입니다만 그분들도 머리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1번하고 이걸 묶어가지고 지금 착각을 딱 이렇게 나는 거지. 1번 신고 맞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니까 신고라고 결국에는. 단층이 키워드였어요, 여기서는. 두 번째,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우리가 신고대상은 지금 신고하면 허가 간주되는 거니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라고 합니다. 자, 건축허가는 우리가 대물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허가의 이전성이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주가 받게 되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는 내용이 되고. 4번입니다. 건축 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음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설음 축조 신고를 해야 된다? 할 필요 없죠. 이건 의제가 되는 거니까. 건축허가 하나를 받게 되면요. 당의 건축물 건축항에서 관련 법률상의 인허가상이 전부 의제가 된다고요.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내용을 암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암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어. 우리가 건축허가 하나를 받게 되면 관련 법률상에서 인허가 받아야 될 것들 모두 인허가 받으러 의제를 해준다니까. 생각을 해봐요. 집을 하나 짓기로 했어. 근데 그 집 짓는데 필요한 것들 공사용 가설 건축물.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또 뭐 따로 축조 신고를 한다. 그러다 언제 공사 다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새로이 짓는 건축물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사항이 있다면 건축허가 받음으로써 당연히 다 필요한 거니까 인허가 받은 걸로 봐주겠다. 그런 구성이 돼야죠. 그런 식으로 가시는 거지. 애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의미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건축 신고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건 뭐죠? 이전이죠, 이전. 이전인데 변경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 신고하는 거 당연하고 허가받은 내용 변경할 때 변경 허가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지금 문제 자체가 뭐야? 신고한 건축물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전 건축행위니까 또 다시 변경 신고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모든 절차는 같다면서 허가받은 거 변경할 때 허가받고 신고한 거 변경할 때 신고하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바로 그런 의미로 보시는 거지, 이거 자체가. 이전이니까 이건 건축행위 일부였으니까 당연히 변경 신고한다라고 쓰는 거죠. 아무튼 답은 4번이 됐고 4번의 의미 아시겠죠? 이렇게 바로 그 내용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에 들어갑니다. 103번 문제네요. 건축허가 건축 신고하는 전반적인 규정을 자꾸 이제 묻는 건데, 자, 1번은요, 우리가 이제 허가권 행사에서, 자, 여기 보시는 바대로 우리가, 자, 건축 허가권부터 한번 봐보세요. 건축 허가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다만 이 과정에 대상 건축물이 대형 건축물이라면,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대신에 특광시장이 직접 행사를 하고, 일반 시군에서는 도지사 승인받아서 시장군수가 행사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의 종류에서 또 이제 지문이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자, 1번 보세요. 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 여기 있네. 수질 보호.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 안에서 이렇게 3층의 관광호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 3층 숙박시설 관광호텔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도지사 사전 승인 받아라.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 때 요령이 하나 있어야 돼. 지정 공고라는 단어와 사전 승인 단어가 같은 문장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 일단.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자연환경 수질 보호와 관계될 때는 일정 크기가 넘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밑에 주거 교육에서는 크기 따지질 않지만 이렇게. 그럼 갖출 거 다 갖췄네. 지정 공고 승인 나왔고, 그 다음에 수질 보호니까 3층 나왔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꾸 판단을 훈련을 하셔야 돼, 이것은.
그러면 오히려 답이 정확히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맞고요. 2번 들어갑니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 교육환경 주변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 인정되면 건축심의 거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가 거부 사항에 관한 문제가 시험 나오겠어. 위락 숙박시설 주거 교육환경 부적합하면 건축이 심의 거처가 거부할 수 있다. 딱 맞네. 요건 그대로.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건축허가 제한이라는 것도 있죠. 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입니다. 여기 있네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허가권자의 허가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어 일단. 그럼 여기 이제 이분들이 실은 이제 허가권자야. 전체로 따지게 되면은. 그럼 이분들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려면 뭐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누가 권한 행사 제한하죠? 더 높은 놈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 이렇게. 높은 사람이. 그럼 여기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의 권한 행사를 제한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에 즉시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께서 제한의 내용이 지나치다 인정하게 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3번도 맞고요. 4번입니다. 연면적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 신고 대상이다. 이게 뭐죠? 203미라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203미에 해당되는 거야. 건물 크기 자체가 200제곱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203미 신고사항 그렇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건축법은요 특히 주의할 게 뭐냐면은 면적을 직접 쓰고 나옵니다. 얼마 이하 이런 말 잘 안 쓴단 말이야. 이건 건축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200제곱 미만이잖아. 200 나오면 안 되죠. 180, 3층 미만이니까 3층 나오면 안 되죠. 2층이 나와야지. 그래서 182층이라고 쓰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미 건축물 대수선이니까 신고 대상 맞네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신고한자가 신고로부터 6개월 안에 공사에 착수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한테 건축허가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허가받은 건축물이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취소하여야 한다야. 또는 인가받은 건축물이 1년 안에 공사에 착수는 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런데 신고 보세요. 신고한자가 신고로부터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따로 외우시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을 허가받는 거예요. 다만 그중에 크기가 적은 몇몇 가지 건축물들은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 간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는 것도 넓은 범위로 보면 허가 대상이 일종이지 절차가 신고 절차일 뿐이지. 그럼 허가 대상 건축물 허가받고 1년 안에 공사 안 들어간 게 문제가 된다면 신고 대상 건축물도 1년 안에 공사 안 들어간 게 문제가 되는 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형식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1년이 나와야지 1년이 나오는 게 맞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5번에 6개월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104번 문제. 건축허가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80제곱미터고 3층이랍니다. 그러면 240이 나오겠네, 면적이. 건축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 허용수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사전 결정 제도라는 게 법에 도입된 건 여러분 아시죠? 사전결정입니다. 봅시다. 그런데 사전결정인데 허가 건축물 건축주잖아. 허가 건축물 건축주. 80에 3계측 240이니까 허가지 않습니까? 허가상 건축물 건축주가 사전결정 신청한다. 맞는 표현이 되죠. 두 번째, 연면적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봅시다. 대형 건축물이라는 게 지금 현 상태는 대형 건축물이 아닐지라도 10분의 3 이상 이내로 증축해서 이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똑같은 대형 건축물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제 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가 해당되는 거야. 근데 그 대형 건축물에 해당되면은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권한 행사하는 건 맞아. 그런데 뭐는 빼고 공장과 창고는 빼고. 공장 창고일 때는 권한 행사가 안 바뀝니다. 구청장이 기본적으로 권한 행사를 했어야지. 그래서 그 내용에서 거기 보시는 바대로 지금 여기는 창고였기 때문에 광역시장이 나오면 안 됐다. 그 말인 겁니다.
대형 건축물로 맞지만. 자, 여러분, 이거 대형 건축물 맞아요. 10만 넘으면 대형 건축물이라니까 권한 행사가 안 바뀐다는 얘기야. 대형 건축물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여러분, 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꼭 좀 주의해서 인식을 하셔야지. 그건 답은 2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아까 의제사항이라고 된 게 있었죠? 의제사항 한번 봐보시랍니까? 이게 의제사항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의제사항에 해당되는 것, 여기. 건축 허가 받게 되면은, 여기 3번에 개발 허가가 의제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에서 개발 허가사항의 1번이 뭐였더라? 건축물 건축, 첫 번째가.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하는 것이 개발 허가 대상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토교육 그런 내용 배우셨지만은 건축물 건축할 때는요, 개발행 허가 받는 게 아니야. 건축 허가 받는다고 배우셨어요. 개발행 허가 받는 게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게 돼 있다고, 그게. 그래서 이제 건축물 건축하면서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행 허가 받는 걸로 의제가 된다. 그렇게 나가는 거지. 바로 그래서 거기 이제 3번도 맞는 게 되고,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건축물을 높이를 2m 증축할 경우에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상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되는 의미죠. 우리가 지금 신고상 건축물의 종류 보면은 바파로, 올백, 200, 3미, 250, 창의, 축사 등 잔뜩 있는데 높이 3m 이하 증축도 있잖아. 3m면 일개층의 높이도 올라가지 않는 걸로 판단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건축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맞는 거네요. 좀 전에 그 103번 24에 5번 지문, 그 104번 25에 5번 지문 같은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들이 지금 그런 형식으로 허가 신고에 관한 뭐 뭉뚱그려서 문제가 나오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더라. 그 말인 거죠. 자, 105번 문제 들어갑시다. 허가 제한에 관한 문제가 직접적으로 출제가 됐네요. 건축허가 제한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자, 국토부 장관이 허가권자 허가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사유가 있어야지. 국토관리상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 요청 시에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맞고요. 국토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보전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겠네. 주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 주의하셔. 주무부 장관이 직접 제안하는 거 아닙니다. 주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사유를 들어서 제안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국토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권한 행사를 제한한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 있습니다. 2년에 1년. 1회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여러분이 아실 필요 없어요. 근데 연장은 세 가지는 알아야 돼. 국토계획법에 여기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규정이 같이 써놨는데 개발행위가 제한이 있어. 기본 3년에 연장 2년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건축허가 제한 기본 2년에 연장 1년.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정비법, 이미 앞에 배웠지만 정비법에 보면은 정비예정구역안에 개발행위 제한이 있어요. 3년에 1년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것만 연장을 기억하셔. 나머지 연장은 제발 기억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다 절차적 의미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뭐죠? 이것은 행위제한이라고, 행위제한. 행위제한에 관한 연장이니까 그 기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시험에 언급이 된다고, 연장 부분에서. 그 연장 세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3년에 2년, 건축허가 제한 2년에 1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기 정비 예정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제한이 있어 3년에 1년 하는 게 있습니다. 전부 다 횟수는 다 한 번이야. 횟수는 한 번. 거기 뭐 일단 횟수는 맞았지만 연수가 틀렸네 거기.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상 특히 필요할 때 제한할 수 있다. 여기있네. 시도지사 제한 사유 지역계획상 도시계획상 필요할 때 시장 내 권한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보고받은 시도지사 건축에 의한 제한 내용이 지나치게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네. 특광도지사가 제한하게 되면 보고한다고 그랬지. 그리고 제한 내용이 지나치게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구성되는 내용을 보셔야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던 거고. 자, 그 다음에 10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건축가 제한에 관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23에 나오고 26에 나왔네.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이거 요청이야.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이 제한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고,
자, 교육감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요청하면은 국토부 장관은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무부 장관이라고 그랬지 교육감이 아니죠. 교육부 장관이 그랬다면 모를까? 교육감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행정조직의 구성관계를 일을 하셨어야지. 교육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자체의 동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하고 놀면 안 되는 거지. 세 번째,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할 때 제한할 수 있다. 이겠네. 특별시장, 지역계획상 필요할 때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착공을 제한하는 게 제한기간 기본 2년, 연장 1년, 1회에 하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지사가 군수의 권한 행사를 제한했다네. 그럼 국장에게 보고하고, 그럼 국토부 장관이 제한에 지나치는 인정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물어본 게 뭡니까? 누가 어떤 사유로 제한할 거냐는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에 몇 년간 제한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제한이 있었을 때 보고하고 해제 명할 수 있고 하는 내용들. 이거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교육감이 여기서는 답으로 처리가 됐어요. 해당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107번에 이제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인데 용도 변경이 꾸준하게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용도 변경을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게 되는 건데 자, 용도 변경 들어갑니다. 자, 용도 변경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용도 변경하시게 되면은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순서에 따라서 오르면은 허가, 내리면은 신고, 좌우로 바뀌면은 기재상 변경 신청하는 내용들 있죠.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자, 봅시다. 옳은 것 찾게 돼요. 특별시, 광역시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경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아십시다. 이거 중요한 거야. 강의시간에 보면 강조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요, 건축법에서는 기본 권한자가 시장구수 구청장입니다. 특자시, 특자도는 유령 취급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딱 한 번 나와요. 대형 건축물 건축 허가 안 내줄 때만 나오는 거라고. 그럼 용도 변경에 특광시장 왜 등장을 하냐고 지금 권한이 없는데. 구청장이 권한자예요, 구청장이. 그래서 이 판 가지고 설명을 자꾸 그래서 드렸던 거야. 그래서 괜히 무슨 특별시, 광역시 대형 건축물 용도 변경 특광시장 한다면 큰일 나요, 그거. 이 사람은 대형 건축 허가 안 낼 때 한 번 만나고 나머지 다 시장구수 구청장 권한이란 말입니다, 이게. 1번 틀렸네. 2번 들어갑니다. 영업이 문집으로 간답니다. 여기 내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이렇게 한다며 영업이 문집으로 간대요. 올라갔잖아. 허가. 2번 맞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뭐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정도 우리가 써놓고 시험 보기로 했으니까. 세 번째 들어갑니다. 교육복지가 전기통신이네요. 교육복지 여기 있고 전기통신 위에 있네. 자산 전문 영교 교육에서 전기통신. 그 다음에 같은 시설 안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 신고한다. 좌우로 가는 건 뭐야? 이건 기재상 변경 신청이라고 그래야지. 내려오는 게 신고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부분의 바닥 면적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신고 대상의 용도 변경에 사용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간에 바닥 면적압이 100제곱미터는 사용 승인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용도 변경도 새로 집 짓는 것과 동일한 게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인데 허가 대상 100제곱 이상, 신고 대상 100제곱 이상 사용 승인 대상이 된다라고 했던 거.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답은 2번만이 옳고 나머지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10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24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용도 변경 문제 들어가네요. 좀 더 이제 상세한 지문을 써먹었네 보니까 단독을 다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단독 주택이죠. 단독주택 종류 뭐뭐 있어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4개야. 근데 단독주택에 단독도 있고 다가구도 있어. 이걸 같은 호라고 그런다고, 같은 호. 그러면 같은 호에서 여기 봅시다.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하는 용도 변경 기재상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지. 그 단독주택에 쓰이는 타이틀을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단독 쓰실 겁니까? 같은 호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안 해도 된다니까. 일종 근생을 의료시설로 바꾼답니다. 여기 한번 봐봅시다. 근생인 줄 아시지? 의료는 교육복지에 있단 말이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받는 거죠? 맞네요. 숙박을 수련으로 바꾼답니다. 숙박은 영업에 있네. 수련은 교육연구, 교육복지. 그럼 수련 여기 있네.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 그 다음에 교육연구가 판매로 간답니다. 교육연구가 판매로 간대, 판매. 판매가 어디 있어? 위에 있네, 위에. 판매 위에. 이렇게. 허가. 공장을 자동차 관련입니다. 이 문제 답 못 찾은 사람은 조금 고민 좀 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여기 보세요. 자동차는 제일 위에 있어. 이게 무언가를 자동차로 바꾸면 100%가 아닙니까, 그거? 아무리 가운데 거 몰라서 헷갈린다 하더라도 이건 찾아내야지, 당연히. 자동차가 제일 위에 있는 건데. 이 앞에서 뭔가, 어떠한 것들이 자동차로 바뀐다면 100%가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답 처리가 됐네요. 그 다음에 109번 문제 갑시다.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같은 정리해보죠. 판매가 창고입니다. 판매 여기 있고 창고 올라갔네. 허가죠? 숙박이 위락입니다. 숙박 여기 있고 위락 올라갔네 또. 그럼 기억 니은 아니고. 장례식장이 종교. 장례식장이 종교 밑으로 내려왔죠. 종교. 그러면서 디귿번 신고. 의료시설이 교육연구 좌우로 바뀌었네. 기재상 변경 신청. 그 다음에 일종근생이 업무시설로 갑니다. 일종근생이 여기 있고 업무는 주거 업무야. 밑에 있어. 밑에 오히려. 주거 업무. 밑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제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디귿번하고 미음번만이 신고 대상이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 용도 변경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거 상식적으로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일단 한 문제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넣고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용도 변경에 관한 것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 자꾸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법 전반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